국방 MNS 입력을 위한 역사 전투 기록의 근거 보존형 정보 추출과 표현, 2차 상륙작전 포커스 연구를 진행한 진일보 체계단의 상병 신급 1병 공방 병장이고 소령 병면 그리고 발표자 병장 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포커스 데이터를 전처리 및 연구를 하면서 사실 여러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중 하나로서는 이제 한 문장 안에 이제 여러 작전 행위가 압축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다음 예시 문장을 보시면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은 인천 일대에서 저항하는 북한군 소탕항구 9월 18일에는 김포공을 하강하고 19일부터는 서울 통합역도에 실시되어 수도를 중심함으로 서울을 완전히 탈환하였다. 이처럼 이제 문장 하나에 여러 가지 작전, 저희는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연결해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상륙, 소탕, 김포항, 탈환, 서울 진출, 서울 완전 탈환 총 5가지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 이벤트가 포함되는 것이 이제 MS 능력상 만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각 이벤트별로 이제 서로 다른 주어, 장소, 시간 표현됨에 따라서 이 또한 MS 상황 난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문장 단위로 그냥 레코드로 저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작전, 이벤트 단위로 저장 구조가 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으로 추후에 활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원문은 그대로 보존하되 이벤트 단위로의 구조화를 하는 이제 전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후속 단계에서 이제 이벤트 작전을 거쳐서 원문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처리 및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OCR 자본과 표현의 차이로 인한 에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문장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OCR을 수행했을 때 나온 에러 문장 중 여기입니다. 그래서 김포 지역에 500명을 2,596, 제스벳이 2,500명, 약 만일명. 뭐 당연하겠지만 잘못 읽힌 문자에는 정답값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그럴듯하게 복원, 뭐 후처리를 통해서 뭔가 더 그럴듯하게 만들려는 뜻은 오히려 뜻을 훼손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후속에서 MNS 어떠한 특정 MNS 목적에 맞게 이를 전처리할 수 있도록 가장 노이즈를 보존하는 노이즈 웨어링 프레그먼트 단위로 이제 저희가 검토 가능하게 처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처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표현의 차이로 인한 에러의 증폭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출이라는 단어도 사실 어미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진출하였으면 진출하였으며 등 이제 MNS로서 해석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달리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미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예배를 추가로 저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확한 또는 확실하지 않은 OCR 자본과 표현의 해석에서 이제 MNS 에러가 증폭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한 수량, 계층적 관계와 같은 혼동될 수 있는 부분도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카테고리컬한 밸류 같은 이제 제 31번째, 제 31년대 이와 같은 밸류와 또 너머릭 밸류 같은 이제 31명, 29명 같은 이제 이 두 가지 너머리가 카테고리컬한 밸류의 이제 분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서를 보시면 뭐 500명, 520명 이렇게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 만여 명, 2,500여 명들 이제 정확하지 않은 근사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MNS에서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근사값과 정확한 익젝트한 값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 상태값을 함께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군사 데이터를 보면 단위가 유닛 같은 엔티티들이 굉장히 이제 계층적인 관계를 띠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군단, 사단, 연대, 뭐 대대, 중대, 수대 등 특정한 부대 이름 나오지만 그 위에 계층적 관계가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계층적 관계가 포함이 되었을 때 이러한 계층적 관계를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닛뿐만 아니라 사실 장소도 계층적인 계층적인 특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한강, 북석, 서울, 성북, 기름동 이처럼 이제 장소 또한 이제 계층적인 형식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 또한 유닛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층적인 특성을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텍스트 프래그먼트를 이제 그대로 저장하면은 이제 차후 MNS에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필요한 스테이터스를 함께 저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총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코퍼스 총 6종의 구성원에서 총 11,166개의 에비던스 로우를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제 에비던스 로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소스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원문을 하게 되고 에비던스 로우는 이제 그 소스를 이제 이벤트 단위로 재구조화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후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행하게 된 전처리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 원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GPT-4 기반으로 VLM으로 이제 OCR을 수행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캐노니컬라이제이션 즉 정규화를 통해서 각 유닛, 플레이스, 이벤트, 타임, 퀀티티, 엔티티별로 이제 그 정규화를 수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리고 후에는 이제 정규화된 이제 커니컬라이제이션 테이블을 기반으로 이제 각종 소스에 어디에 등장했는지를 매핑하는 이제 매핑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에비던스 테이블을 생성함으로써 이제 각 작전 이벤트별로 어떤 엔티티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소스 테이블, 멘션 테이블, 캐노니컬 테이블, 에비던스 테이블들이 생성이 되면 이제 각각의 역할은 뭐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확실성은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후속 MLS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넘어갔네요. 네,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에도 사실 저희는 이제 실제 OCR 엔진을 기반으로 OCR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실제 문헌을 보시면은 되게 뭐 지도, 표 같은 비정형 그림,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OCR 엔진으로 되게 에러가 많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연구를 찾아보니까 사실 요즘 뜨는 VNF 같은 GPT-4를 기반으로 OCR을 수행하니 더욱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 문서에서 정확도가 올라갔다.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가 GPT-4로 OCR을 수행해보았더니 혹시 결과가 좋으셔서 모든 문서를 이제 GPT-4 기반으로 저희가 OCR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CR이 수행된 모든 문장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소스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아이디가 있고 해당하는 텍스트가 있고 페이지 아이디 그리고 챕터 그리고 이제 어떤 문헌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는 OCR 자금을 이제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제 후속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 보수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소스 테이블은 후속에 있는 캐노니컬라이제이션과 이제 멘션 테이블에 있는 매핑 단계를 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에비던스 아이디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소스 테이블 같은 소스 아이디는 이제 저희가 OCR 단계에서 파생되는 이제 즉각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 문장이 그 소스 아이디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디에서도 여러 가지 직전 이벤트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게시가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오른쪽 게시를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뭐 하나의 소스 아이디에서 여러 가지의 에비던스 아이디가 파생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예시 들었던 문장, 뭐 이제 10분 단위 상륙하여 진출하였고 완전 탈환하였고 뭐 소탕하였다라는 이런 하나의 이제 소스 아이디가 이제 총 5개의 에비던스 아이디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한 문장이 뭐 여러 사건을 포함하면 이제 동일한 원문 근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에비던스 로우 아이디가 생성될 수 있다. 네, 다음은 이제 캐노니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캐노니컬라이제이션 정교화는 이제 같은 집합의 표현을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묶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문헌에 걸쳐서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45지, 힐 모노 4처럼 이제 언어가 달라서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실 이벤트 같은 작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같은 어드밴스, 진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도 어미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진출함, 진출하여, 진출한, 진출하였고, 진출하였습니다 등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뭐 카운터 어택의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반격 작전, 반격과 반격의 반격 작전을 반격이 등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규화를 통해서 이제 같은 대상, 패턴 후보들이 이제 일관된 아이디를 참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각각의 캐노니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때 이제 엔티티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게 추가되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닛 캐노니컬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유닛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부대 같은 이러한 유닛 단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는 뭐 제1대대, First Battalion, 유엔군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유닛들을 보면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층적인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넌트 아이디라는 열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자기 참조로 이제 계층적 구조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캐노니컬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층적인 구조를 띠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힐, 원어포, 뭐 영등포구, 뭐 한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층적인 구조로 주장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이제 페란트 아이디어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이를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벤트 캐노니컬입니다. 네, 이벤트 캐노니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이라는 단어도 이제 어미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뭐 진출함, 진출하여, 진출하였고 사실 이는 이제 MLS 뭔가 상태로 보면은 사실 뭔가 하이퍼세티컬한 상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네게이티드 아니면 뭔가 어설티드 아니면 플랜드라는 서로 다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헤이비어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상태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시간, 타임에 대한 캐노니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타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상대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당일, 다음날 새벽 등등 어떠한 특정한 기준적 시간을 잡고 계산을 해야지만 가능한 엔티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 리디드, 즉 어떤 기준 시간이 필요함이라는 열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여기서 이 시간 같은 경우에 상대 표현이다 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노니컬라이제이션, 즉 정규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노멀라이즈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후반에 있을 이제 맵핑 단계에서 이제 이 앵커 리디드의 여부를 기반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타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퀀티티 캐노니컬입니다. 이제 퀀티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테고리컬한 밸류인지 너메리컬 밸류인지 이런 퀀티티 타입을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고 또한 이제 이게 정확한 값인지 아니면 근사 값인지 이런 걸 이제 exact인지 approximate한 값인지를 이제 exactness 열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표시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매핑 테이블의 생성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핑 테이블 이제 이전에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의 문서에 걸쳐서 이제 이러한 같은 집합의 표현이 이제 하나의 통일된 이제 아이디를 가리키게 만들었다면 이제 여기서 반대로 이제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테이블에 있는 각각의 로우들이 이제 어떠한 소스 아이디에서 어디 부분에 등장했는지를 이제 서로 역추적해서 엮어주는 이제 그 연결성을 표시해주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멘션 아이디를 PK로 가지게 되고 이제 소스 테이블의 소스 아이디를 이제 외래키로 참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테이블의 캐노니컬 아이디를 이제 외래키로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수하게 이제 그 타임 매핑 테이블만 이제 특수하게 이제 노멀라이즈 타임이라는 열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실제 매핑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이제 기준 시간을 잡고 그 시간으로부터 그 상대 표현 여부를 계산해서 그 노멀라이즈 타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여기 오른쪽 3번 보시면은 이제 소스 테스트가 그날입니다. 네, 그날 같은 경우는 상대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테이블에는 이제 앵커 리디드라고 저장이 되었을 거고 앵커 리디드라고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매핑 테이블에서는 이제 기준 시간을 잡고 그 기준 시간으로부터 그날을 계산해서 노멀라이즈 타임은 실제로 뭐 1956년 9월 18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에비던스 테이블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공통된 표현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들이 이제 하나의 일관된 아이디를 가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후에는 이제 매핑 테이블을 생성함으로써 이제 그런 아이들이 어떤 소스에서 나오게 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에비던스 테이블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에 어떤 엔티티가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에비던스 테이블을 이제 생성함으로써 이제 각각의 이제 이벤트 멘션, 플레이스 멘션, 그리고 유닛 멘션, 타임 멘션, 콘텐트 멘션에 이제 이전에 있던 매핑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각각의 PK를 외래키로 참조함으로써 저희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초반에 저희가 있었던 그 미래시의 10분단이 9월 18일 김포공항을 탄환하고 뭐 소탕하고 완전 탄환하고 뭐 서울을 완전 탄환했다라는 이 문장에서 이 김포공항을 탈환이라는 이 작전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실제로는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타만이라는 캐노니컬라이제이션 엔티티를 매핑한 그 매핑 테이블 저장되고 마찬가지로 플레이스 매핑 테이블, 유닛 멘션, 그리고 타임 멘션 테이블이 이렇게 저장돼서 이 김포공항 타만이라는 이 작전이 이제 어떠한 엔티티들이 얼마나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반적인 그 아키텍처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멘션 테이블이 이제 캐노니컬 테이블 참조하고 소스 테이블은 캐노니컬라이제이션 기반을 만들어주고 에비던스 테이블은 매핑 테이블 기반을 만들어주고 에비던스 소스 테이블은 서로 역추적하고 추적이 가능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핵심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산출물로서는 이제 역사 전투 기록을 M&S 핸드표용 구조 입력화 입력을 변화하기 위한 에비던스 센터 스키마 디자인을 제안하였고, 그리고 해당 제안의 스키마를 통해서 이제 2000 상륙작전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스키마가 제공하는 특성을 보시면 이제 트레이스빌리티로 이제 각 입력값이 어떠한 소스 페이지에 이제 왔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패딩글로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제나 그 뭔가 M&S 그 OCR의 에러든지 어떤 다른 부분의 에러에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 뭔가 보완하여서 이 뜻을 왜곡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보수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렇기 때문에 후속 M&S에서 좀 더 정확한 뭔가 추가적인 오류를 찾는 노력을 들일 수 없도록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논문을 통해서 이제 소스와 에비던스가 분리된 이제 에비던스 프리설빙 인플레이어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 이제 저희는 뭐 보시면 뭐 문헌별로 여러 이벤트가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한 문헌에서도 동일한 작전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 이벤트 에비던스 이벤트 멀지를 통해서 뭔가 하나의 작전에 대해서 더 풍부한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같은 장소,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테이블 단위로 한눈에 찾고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뭔가 시뮬레이션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에도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된 스키마를 통해서 이제 원문의 잘못된 해석을 통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제 원문과 근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연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서 이제 KCC에 좀 더 진행되고 이제 합격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역사 전투 기록을 시뮬레이션으로 바꾸기 위한 이제 저희의 스키마 디자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죠. 사실 계속 흥미로워가지고, 근데 그 보다 보니까 이제 캐논 그 플레이스에 관한 캐노니컬라이제이션을 하실 때 이제 혹시 어떤 뭐 LLM으로 뭔가 자동화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행정지역 개편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사례였지만 김포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서울시에 있지만 원래는 이제 경기도 김포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포 비행장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캐노니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이제 계층화를 해서 넣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포 비행장이 지금의 만약에 LLM을 쓴다고 하면 서울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한국전쟁 때는 그게 이제 김포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혹시나 만약에 LLM을 쓰셨다면 또 따로 하신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LLM하고 휴먼 둘 다 이제 살짝 서로서 돕는 관계로 이제 전처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할루시네이션 관련된 할루시네이션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문제가 어쨌든 뭐 할루시네이션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전처리를 하고 인간이 후에 검토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서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못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발표를 마지막으로 하고 10분 휴식하고 다시